여기 오밤중에 홀딱 벗은 몸으로 비를 맞고 있는 화끈한 자매가 있습니다. 한 명은 500년 묵은 청사 소청, 그리고 또 한 명은 1000년 묵은 백사 백소정인데요. 언니가 왕조연인데 동생은 장만옥이야. 와씨, 이거 뭐 로또를 샀는데 한 방에 1, 2등 뭐 곧다한 느낌입니다. 제 아무리 뱀새끼라 한들 이런 분들과 함께라면 전립선이 아야. 하지만 여기서 더 떠들면 아내한테 죽을 것 같으니 이쯤에서 그만. 소정이와 소청이는 500살 차이 나는 친자매입니다. 평소에는 한의원을 운영하며 사람들의 진맥을 봐주고 마을에 위기가 닥치면 도수를 시전, 홍수를 막아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쨌든 요괴는 요괴일 뿐, 사람들이 없을 땐 온몸으로 바닥을 쓸고 다니고 개구리도 아닌 주제에 파리를 잡아먹지요. 그리고는 뛰어난 미모를 이용해 남자를 유혹, 죽어라고 꼬셔대는 고마우신 분들인데요. 咁就咪食飯啦。哎呀， J 呢？ 咪咁心急啦，嚟啦！ 시선을 강탈하는 매끄러운 살결, 쉴 새 없이 튀어나오는 요염한 바이브가 남자들의 염통을 태양초 고추장으로 빨갛게 묻혀버립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곧 소정이와 소청이는 더러운 땡중에게 휘말려 일생일대의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말 안 듣는 요괴들은 모조리 죽인다며 신나게 목탁치는 조문탁 십탁 새끼. 과연 이쁘장이 뱀자매는 이 더러운 꼰대로부터 무사히 벗어날 수 있게 될까요? 왕조연과 장만옥의 미친 케미가 돋보였던 어른들을 위한 살색 판타지 청사였습니다. 你1000年，我500年啊，加埋成15年啊，就陪住佢玩。為咩我失控現形啊？實嚇到個生蝦咁跳啫！ 여기 거미를 싫어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거미만 보면 발작을 하며 조지는 게 그녀의 루틴. 하지만 이런 행동이 결국 화를 불러오게 된 것일까요? 결국 그녀는 거미들의 저주를 받아 자신이 가장 싫어했던 존재로 변하게 되는데요. 今までに殺した雲たちの恨みを買い、体が雲と合体してしまったそうです。 쿠모 온나는 일본 전역에 퍼져있는 유명한 도시 전설 중 하나입니다. 이름의 의미는 글자 그대로 거미 여인. 어쩐지 노래를 굉장히 잘할 것 같은 싱그러운 이름인데요. 한밤중에 네 발로 기어다니며 거리를 배회하다가 목표로 삼은 인간을 거미줄로 포획, 제자리에서 꼼짝 못하게 만든 뒤 순식간에 달려들어 먹이로 삼습니다. 낮에는 인간으로 위장하고 있다가 해가 지는 동시에 요괴로 변신, 따따블로 늘어난 팔다리를 이용해 무전 취식을 일삼는데요. 잡아놓은 먹잇감은 거미줄로 잘 싸서 옷장 안에 보관, 사뿐히 쟁여놓고 천천히 아껴먹는 궁극의 알뜰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거미들의 천적인 별 데모벌을 계속해서 복창하는 것인데요. べっこうばちべっこうばちべっこうばちべっこうばちべっこうばち べっこうバチというのは蜂の一種で雲の天敵らしいです。 영롱하게 박혀있는 8개의 까리한 눈깔, 섬섬 옥수마냥 이쁘장한 팔다리가 관객들의 멘탈을 은평구 떡방아로 신나게 빻아줍니다. 차라리 친구라도 됐으면 어땠을까 싶은 절지동물문의 협강류 요괴. 지금까지 전설의 쿠모 온나였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빼앗긴 신체를 되찾기 위해 일본 전역을 떠돌며 요괴들을 썰어 제끼고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샤키마루. 무려 아버지에 의해 요괴들에게 제물로 바쳐져 오장육부 하나 없이 순살로 태어나게 된 미운의 사내인데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주카이라고 하는 섹시한 노인네가 등장. 해박한 의학 지식으로 인공 신체를 만들어 샤키마루에게 달아주게 됩니다. 이후 혹독한 수련을 거쳐 검술의 달인으로 거듭나게 된 우리 샤키짱. 요괴들에게 빼앗긴 자신의 오장육부를 다시금 되찾기 위해 험난한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위장여사친 도로로와 함께하는 꿈과 희망의 테마파크 패키지.
그렇게 수많은 요괴들을 하나둘씩 아작내가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삥으로 갈아치우던 바로 그때 여기 사바메라고 하는 한 남자가 하키마루와 도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게 된 충격과 공포의 사바메 일가. 마누라 미간에는 따옴표가 박혀있고 애가 7인데 복사 붙여넣기를 7번 반복했죠. 뭔가 귀여운데 소름 끼치고 화목한데 불행해 보이는 쉬발라란 느낌인데요. 이 여자의 이름은 마이마이 온바, 인간을 주식으로 하는 거대한 나방 요괴입니다. 마을의 영주인 사바메를 홀려서 그를 남편으로 삼은 뒤 이곳을 지나는 여행자들에게 숙식을 제공, 자신의 아이들에게 먹이로 던져주는 매우 잔혹한 요괴인데요. 애새끼들의 비주얼은 그야말로 환장 그 자체. 모체인 마이마이도 날개에 눈알이 달려있는 오전 여전의 끝을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나방 같은 마누라와 애벌레 같은 자식들이 등장하는 본격 연애 결혼 출산 장려 영화 도로로의 마이마이 온바였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로크로 쿠비. 글자 그대로 도르래처럼 모가지가 늘어나는 助けてください。なんで？ 일본 고유의 전통 요괴입니다. 낮에는 평범한 인간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모가지가 발사, 밑도 끝도 없이 쭉쭉 늘어나며 어마무시한 신축성을 보여주는데요. 곱단이 쪽진 머리에 이쁘장한 기모노를 장착, 확신의 전통 요괴다운 고전미가 돋보이며 남자들의 대동맥을 요동치게 만드는 매끄러운 피부결을 자랑합니다. 전투 시에는 상대방의 몸을 칭칭 휘감아 밧줄로 꽁꽁, 숨통을 잡아조지는 아나콘다식 전법을 사용하는데요. 각막을 찢어 발기는 황홀한 목선,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치명적인 병양미가 보는 이들의 요추 입원 좌측 횡돌기를 가열차게 꺾어드립니다. 목이 긴 여자가 이상형이시라고요? 그렇다면 강력 추천! 여기 회전을 먹여서 왕조연을 후려치는 흉악한 노인네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노노. 깊은 산속 난약사에 살고 있는 천년 묵은 나무 요괴인데요. 젊은 처녀 귀신들을 이용해 남자들을 유혹, 뜨밤을 유도한 뒤 길다란 혀를 남자의 입에 집어넣어 전기를 빨아먹습니다. 내장부터 쪼그라드는 미친 흡입력, 더러운 요괴 새끼 프렌치키스 오졌죠. 비주얼은 누가 봐도 중년의 아저씨지만 성별은 여성. 알고 보면 사춘기 소녀 감성이 전두엽을 후려치는 앙칼진 여자이며 남녀의 목소리가 동시에 튀어나오는 你呢個賤人！你一講我點樣炮製你嘅咩？你再唔聽我就化咗你個骨灰！ 16화음 벨소리 뺨치는 곱디 고운 음색을 자랑합니다. 혀놀림의 고수답게 현란한 혀스키를 장착, 혓바닥을 길게 뽑아 채찍처럼 휘두르고
여러 개로 쪼개지며 대량 학살도 가능. 급기야는 자기 스스로가 혓바닥으로 변신, 거대 괴수물 뺨치는 미친 스케일을 보여주는데요. 삼 3편에선 리본을 달고 있는 대머리 소녀들이 노노의 부하로 등장. 보고만 있어도 눈알이 시큼해지는 어마무시한 장면들을 연출해줍니다. 천년묵은 나무요괴가 선사하는 아저씨 같은 아줌마의 아수라백작 대잔치, 그 박력 넘치는 중성의 매력 속으로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스무 살 꽃다운 나이에 애처롭게 사망한 뒤 양지 바른 곳에 사뿐히 묻혀있던 진격의 소옥이.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구숙도사의 제자인 추생이가 소옥의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그녀가 적잖이 안쓰러웠는지 향을 올리며 위로를 건네는 우리 추생이.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건넸던 이 잠깐의 관심이 그만 잠들어있던 오기의 연애 세포를 깨우고 마는데요. 谢谢。 谢谢你。 사랑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다지만 생사마저 개무시하려 드는 오기의 급발진. 으슬으슬한 야밤에 추생의 자전거를 몰래 얻어 타고는 난데없이 포카리 스웨트를 조지며 스토커적인 기질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던 남자를 붙잡아 자신을 강제로 끌어안게 만든 뒤 기어코 추생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후 추생을 꼬드겨 자신의 집으로 초대, 라면 좀 먹고 가라며 플러팅을 조지더니 심지어는 추생의 발을 묶기 위해 비까지 내리게 만듭니다. 뜨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기의 집념. 우리 추생이 조만간 뼈만 남게 생겼지요. 한편 그날 이후 제자에게서 수상한 기운을 감지한 구숙도사는 추생의 뒤를 몰래 미행한 뒤 오기의 거처를 급습하게 됩니다. 도사와의 결전을 앞두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그녀. 길게 딴 머리카락을 채찍처럼 휘두르고 심지어는 머리털을 전부 세운 뒤 모가지를 통째로 발사. 세상 익스트림한 신기술을 시전합니다. 이후 핀치에 몰리게 되자 추생에게 최면을 건 뒤 자기 대신 싸우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라며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달라는 확신의 추억 커플. 과연 그들의 사랑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될까요? 귀신이든 뭐든 일단 뭐라도 한번 사귀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께 이번 영상을 바칩니다. 여기 결핵에 걸린 아내를 위해 요양을 결심하게 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쿠즈미 선생.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의 깨끗한 전원 생활을 꿈꾸며 해리가 추천해준 이쁘장한 시골집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게 웬일일까요? 마당에서는 까마귀 떼가 구슬피 쳐올고 집안까지 황량한 풀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할머니 귀신이 등장. 아픈 거 빨리 나으라며 시원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등 누가 봐도 흉가라는 이름이 찰지게 어울리는 곧단 집이었죠. 어쨌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동네에 핵인싸 스님을 찾아가게 된 쿠즈미 선생. 하지만 스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는데요. 僕だよ、より子。開けてくれないか。はい。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저 멀리 규슈 지방에 성질 급하기로 유명한 소젠 영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아들 고킨조와 함께 바둑을 두던 소젠은 갑자기 한수만 물러달라며 지랄을 떨더니 급기야는 그 자리에서 고킨조를 살해해버리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결국 고킨조는 원한을 잔뜩 품은 귀신으로 변신, 그 길로 엄마를 찾아가 복수를 부탁하게 됩니다. 이 새끼 그렇게 안 봤는데 아마보이였군요. 이후 아들의 원수를 대신 갚으려다 그만 몹쓸짓까지 당하게 된 고킨조의 엄마. 결국 그녀 또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에게 뒷일을 맡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렇게 한 집안의 운명을 짊어지게 된 비운의 고양이 타마. 이후 미야지 부인의 피를 핥아먹고 요괴가 된 타마는 소젠 영주의 노모를 찾아가 그녀에게 빙의하게 되는데요. 일명 다케네코, 글자 그대로 고양이 괴물입니다. 산바람 백발머리에 샤방새초롬한 귀요미 면상, 심장을 후려치는 확신의 고양이상인데요. 누가 고양이 요괴 아니랄까봐 날 생선을 잡아다가 폭풍 먹방을 시전,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클린앤클리어로 고양이 세수를 싸지릅니다. 게다가 8순이 넘은 나이에도 세상 날렵한 덤블링을 발사, 염력을 이용해 사람을 조종하는 어마무시한 초능력 까지 펼치게 되는데요. 틈만 나면 오늘 내일하는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 뭔 놈의 관절에다가 케토톱을 붙였는지 현역 체조 선수 마냥 신명나게 날라댕깁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입에 식칼을 문 할머니가 최애라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기 호수에 처자빠져 노래를 부르고 있는 팔자 좋은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 아니 이 새끼의 이름은 고대요괴 히루코. 원래는 작고 소중한 느낌의 거시기한 대가리가 붙어있지만 때가 되면 인간의 머리를 잘라 자신의 몸에 부착, 마치 인간의 머리에 벌레의 다리가 달려있는 매우 기괴한 모습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험과 신비의 대가리 싹둑 대잔치. 러닝타임 내내 정수리에서 참기름을 쥐어짜는 끔찍발랄한 장면들이 연이어 펼쳐지는 데요. 푸른 곰팡이로 반죽을 조져놓은 듯 고무죽죽한 피부, 놀랍도록 빠르고 날렵한 스피드로 이성을 잃은 벌레 새끼 마냥 미친듯이 달려듭니다. 비주얼만 놓고 보면 동급 최강, 다리를 꿈틀거리며 눈가를 세모로 뜰 때마다 관객들의 영혼이 요단강에서 저병을 하게 만드는데요. 입에서는 혀를 가장한 촉수가 튀어나와 다양한 개짓거리를 시전, 정신이 아득해지는 미친 혀놀림에 감탄사와 쌍욕이 동시에 튀어나와 뒷방맹이를 조집니다. 급기야는 날개가 돋아나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지는데요. 영문을 알 수 없는 극강의 짜릿함이 시상하부 뇌하수체를 도파민으로 절여줍니다. 천상의 목소리를 이용해 인간들을 유입, 방심한 틈을 타 모가지를 잘라버리며 이쁘장한 마무리를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그런 히루코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세스코와 함께하는 F킬라 한 통이었죠. 아날로그한 공포물을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 특촬물과 고전 호러의 상큼한 콜라보가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확인하셨겠지만 한 번 더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과 불타는 애정으로 하루하루 연명합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성은이 망극합니다. 무비 뾰! 무비 뾰!